유시민 작가의 오늘 토론에서 하신 말씀 큰 화제입니다.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결국 두창이는 끝장날 것 같습니다. 주요 부분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배경이나 동기나 이해하려면 그거를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팩트나 또는 정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장문 자체가, 담화문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거여서 거기는 아무런 유용한 정보가 없고요. 설마하니 뭐 자기 배우자 때문에 그랬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보다는 근거는 없는데 제 느낌으로는 역시 그 자기만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그리고 좀 약간 무서워졌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현실과 무관한 자기만의 가상세계. 그러니까 뭐 종북 반체제 세력이 막 사회 곳곳에 압력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런 류의 그런 현실과 무관한 가상현실 속에 살면서 그 가상현실을 토대로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무서워졌어요 저는. 어젯밤에 굉장히 어젯밤 이후로 훨씬 더 무서워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서운 거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있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이 뭐냐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간에서는 많이 해요. 이런 공론의장에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할게요. 네. 상당히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인지장애 있는 대통령의 사례들이 외국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나 지나친 음주 때문에 생긴 인지장애가 있었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 되게 이상한 게 우선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비상계엄을 발동하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표 또는 목적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좋은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목표를 추구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목표든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고 쳐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국민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 게 국정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 합리성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계엄령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목적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아니 지금 계엄법이나 헌법을 보면 그 야당이 압도적 다수니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도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금방 해제 결의를 할 거라고 너무 뻔하잖아요. 뻔하면 그거를 뻔히 알면서 계엄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목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러면 목적 합리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를 봉쇄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정유린 쿠데타란 말이에요. 범죄거든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범죄가 되고 그것도 심각한 중범죄가 되고요. 수괴는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죄가 되고요. 그렇게 목적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자명하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여러 선택들을 볼 때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지 않고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비상계엄 하나에만 해당되냐. 지금 경제정책도 엉망이고요. 무슨 의료정책, 지금 뭐 의사 문제 같은 거 다 그래요, 다. 목표가 합리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수단들을 막 동원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경노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비상계엄 발동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어디까지 가지? 제 느낌은 그래요. 이제 윤희석 대변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주관적으로는 이것이 몹시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중에는 비상대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헌법에 이 대통령한테 준 권한이에요.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법 해석을 지금 여기 준하는 사태로 이걸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냥 다 받아들일게요. 저 동의 안 하지만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게 그건데 대통령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는 항상 그런 거를 고려해서 권력을 분산시켜놓고 견제하게 한 거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옳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 때문에 국회가 그거를 심의해서 이게 심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의결해서 해제하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헌법에. 그런데 국회를 때려부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 지금 과연 체포하려고 그랬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 일단 국회 경비대를 시켜가지고 문을 봉쇄를 하고 의원들이 막 국회의장부터 잠을 넘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 아니었나. 그리고 대통령이 그거를 했다는 거는 저는 진짜 무섭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탄핵안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윤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보수연합 정치 세력 이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8명이서 인사되면 탄핵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탄핵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탄핵 안 되더라도 탄핵안을 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런 것이고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진짜 사흘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도 너무 길어요.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했는가? 여기가 사실 가장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냉정하게 민주당은 이 첩보를 오래전부터 받아왔고 대비를 했던 상태입니다.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계엄령 감행의 우려는 계속 있어 왔는데 국회에서 일상적인 수준의 왈가왈부가 있었을 뿐 아무런 개연성조차 없던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된 데에는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정말 절박한 트리거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기조차 어제 오후는 원래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표결로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여의도로 접근하기가 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뭔가 갑자기 진행된 것이 확실합니다. 윤석열이 핑계로 댄 예산안이니 뭐니 그런 건 실제 계엄령의 이유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둘에게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절박했을 유일한 트리거는 수사입니다. 명태균 관련 황금폰의 향방이나 또는 상설특검인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국회법 규칙 개정으로 상설특검이 임박했고 그 첫 번째 타깃은 김건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계엄령의 트리거를 실제 당긴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로부터의 방어막이 해제되어 제대로 수사를 받게 된 김건희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김건희가 수사의 공포로 최소한의 이성까지 있는 순간 계엄령이 발동된 거라는 추측입니다. 이거 말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인 많은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언알바는 늘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오늘은 푹 주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